이만큼 이혼이란 주제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세상입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한번 뜯어봅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멈출 줄 모르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지인이 제게 알려줘서 부부싸움을 크게 했는데요. 바로 어제는 남편 책상에서 사용하고 남은 비약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야 하나요? 다들 왜 저를 노려보십니까? 사연입니다, 사연. 이 배치장 하나만 들 힘만 있어도 남자는 어디 가서 그 짓 한대요. 네. 아니 다 그런 건 진짜일까? 아니에요. 네. 그거. 다는 아니나? 오늘 저 프로그램 취지는 알고 들어오신 거죠? 네, 지금 이게 서로 개인적인 감정 지금 꺼내실 때가 아니고 어떠세요? 좀 이성적으로 이 사연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하고 남성하고 외도에 대한 게 틀려요. 그러니까 남성들인 경우는 배우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 여성들은 남편이 그 여자한테 마음을 뺏겼나 안 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그 상징적인 생각이 차이인데 어쨌든 현대사에서 외도가 용납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용서하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중에서. 다들 용서가 안 된다네. 사실 여기서 손을 들 수 있는 분은 전 없다고 봐요.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막상 내가 닥쳤을 때는 좀 다르죠. 자, 나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남편이 바람피면 저는 100% 이혼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느냐는 전 다른 문제 같거든요. 막상 결혼을 해보면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 둘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난 이혼할 거야 라고 우리가 바로 선택하지는 못해요. 가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도 이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 것처럼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많다. 거죠. 네네.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김영선 선생님 사실 이 외도 관련해서는 사실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는 죄송스러운 아니- 말씀입니다만.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결혼하기가 무섭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데 결혼할 때까지가 중요하지. 잠깐 지나니까 벌써 거짓말과 모든 게 다 이게 척척척척 이렇게 나오는데 알리바이 성립까지 쫙 하면서 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도사 중에 도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한 3년 되니까 희한하게 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 외도 문제가 아니라 버는 대로 다 갖다 족족 갖다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17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든지 정말 17년 동안 이게 행복이구나. 제가 사실은 이 바람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도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후회합니다. 근데요, 솔직히 정말 얄팍한 욕을 먹을 변명이지만 마음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또 나 진짜 안 했었어. 그러니까 믿어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한 여자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바람이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찝쩍거리는 거는 바람 아니고 그냥 수컷의 본능이야. 이렇게 변명을 했었습니다. 뭐라든가요? 말도 안 된다고 하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걸 알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철퇴를 때리시면 우리 이 아버님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를 계속 뉘우칠 수 있을 때까지 설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 크게 잘못되지 않고 그 사회 통념상 용서가 가능할 거고 나는 요만큼의 잘못이 아닌데 이게 막 침소봉대돼 가지고 크게 그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남들 다 그러는데 나도 뭐 왜? 근데 이거 갖고 왜 나한테 그래? 근데 그거를 주변에서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다. 양홍경 씨 아까 말씀이 정말 맞아요. 사실은 남편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바람 피우는 남자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본능적으로 그다음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가정이 파괴되고 내 부인이 이렇게 상처받을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외도를 용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느냐 이걸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3번이나 4번 정도의 상처를 계속 받더라. 첫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니구나. 그죠? 그런 상처를 받고 두 번째는 아까 참고 사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참고 살 때 계속적으로 남편을 의심하는 어떤 그거를 내가 느낄 때 그래서 그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계속 자기가 자기를 찔른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써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단은 김비영 박사님 같이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의 분노를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서 전략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혼을 준비하는 게 이혼을 제가 하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그런 액션이 나와야 저기서 뜨거 하면서 멈추거나 아니면 안 걸리게 완벽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려요. 저는. 김병호 박사님 만나고 양소영 변호사 만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양 변호사 먼저 만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이혼했어요. 방금 지금 잘못됐으니까 순서가. 아니 순서를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썼어요? 제가 뭐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연예인이 뭐 옷 같은 거나 협찬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혼을 협찬 받아고 있습니다. 협찬이라 그랬어. 네. 사실 도와줬어요. 근데 도와줬는데 안 이혼을 되더라니까요. 했군요, 안 돼.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분이 푸셔야 돼요. 제가 사실 양홍경 씨랑 좀 친해서 그때 그렇게 조언했어요. 아파트 앞에 거적을 깔고 며칠 밤낮을 석고대죄를 하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인이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하셨어요. 굉장히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그 상대방 배우자의 마음을 적실 정도로의 사과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케이스를 얘기하면요. 네. 이거 저는 이혼의 방법을 써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혼하십시오가 아니라 이분은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네.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인이 또. 예. 그러니까 이혼의 절차까지 가서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진짜 안 하는 게 확인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그래도 또 조건이 있어요. 남편이 외도하고 난 다음에 외도 안 해도 여성들은 불안해요. 남편 늦게 들어오면 또 불안하고 그래서 그거 없어지는 기간까지의 또 조치까지 협조한다면 같이 살고 그거 안 한다면 같이 안 사는 게 나아요. 자, 이 참 꺼내기 쉽지 않은 이야기까지 또 두 분이 얘기해 주셨고 우리 네. 세 분의 인생 주치의께서 열심히 상담해 드렸는데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네.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을 골라보겠습니다. 뭐든지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괴로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이 쪄도 제 탓, 살이 빠져도 제 탓, 아이들 성적이 떨어져도 제 탓, 심지어 청소기가 고장나도 제 탓. 시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예. 선생님, 그 사례자께서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사실. 그 사례자분을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예, 신상 공개를 조금 꺼려하셔서 네. 블라인드 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좀 마음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거의 매일 울다시피 그렇게 지냈거든요. 사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무서워서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못 참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가장 상처가 된 거는 어떤 말이었었어요? 이게 어디서 뭘 보고 오신 건지 저한테 네 팔자가 사나워서 어머머머. 뭐 되는 일도 없다고 이런 얘기 사실 들으면
너무 서러워서 진짜 그러니까 막 펑펑 울어요 밤새. 네. 울만하죠. 저 정말 억울하죠. 이유도 없이 네 팔자 사나워서 집안이 안 풀린다는 게 그게 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네 엄마 닮아서 인물이 떨어진다는 둥, 아이고. 네 엄마 머리 닮아서 어허. 성적이 떨어졌냐, 그거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최근에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 아이고. 그렇게까지 이제 알아듣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애들 볼 낯도 없고 어머니한테 계속 이제 화만 나고. 대화를 시도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멈추시라고? 그러지 말라고? 아, 그렇게 돌려서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결론을 저한테 하신 얘기가 이런 애 만나서 고생하는 내 아들 불쌍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도 섞기도 싫고 저만 그냥 한숨 쉬고 말자 그러고 돌아서 버리게 되죠. 아니, 이런 경우에 이제 억울해서. 남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바깥분은 어떻게 중재를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되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무조건 참으라고. 사실 저하고 남편 사이는 좋아요. 지금도 저한테 참 잘하거든요. 어허. 다행히. 근데 이런 일만 있으면 이제 마냥 참으라고만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저 힘든 것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화내고 그러면 네. 저 연세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아하. 근데 이제 제가 쓰러질 판이에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사이 좋은 남편하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자꾸 미워져요. 이러다 정말 미워할까봐 네. 그게 지금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쌓여서 남편이 그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네. 섭섭하고 힘들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혼하는 게 낫다 파란색 아니다 빨간색입니다. 하나 둘 셋. 빨간색. 자, 빨간색이 많으시네요. 아니다네요. 아니다.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뭔가 해결해 봐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그 남성분한테 들어볼까요? 관계의 기본은 이제 두 사람과의 문제고 그렇죠. 그 시어머님 문제는 그 두 사람 간의 문제의 부수적인 문제들이니까. 네. 근데 그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이 됐건 그거는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근본적인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자가 왜 저러고 가만히 있는 걸까요? 같은 남자로서.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머니한테 문제고 또 이 부인하고의 문제고 이거를 중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럼 중재를 해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상처를 입는다면 그 남자는 남편으로서 부인과 살아갈 자격이 있는 걸까요? 부인을 보호해주지 않는데, 부인을 저렇게 보호해주지 않는데, 그것도 남편의 역할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참 네. 남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역할도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들 역할, 남편 역할 쉽지 않아요. 누님 이분 우리 누구? 저 고부 갈등 잘 이겨내시고 그렇죠? 아, 직장. 예예. 그분의 의견 다시 되게 시어머니를 회사로 보내라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겨내셨으니까. 고부 갈등 전문가로서. 이제 저하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연락을 끊어요. 누구랑? 저희들과 두 여자들이 서로 해결할 수 있게끔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한 남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해결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분의 남편이나 지금 남편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갈등에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남편이 시어머니가 쓰러질까 봐 얘기 못 한다는 건 이 남편이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부인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싸우기 싫으니까 부인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아내가 맞아요. 저렇게 힘든데 어머니 때문에 힘든데 그걸 참으라 그러면은 사실 그건 남자 아니에요. 저는 결혼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결혼해서 처음 살아보면 며느리 1년 차면 저도 며느리 1살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1살이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렇게 고모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인사를 한 것 같거든요. 아유 고모부 오셨어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머니 네가 고모부를 무시하고 인사를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다른 사람 듣는 데서 나를 너무 면박을 주길래 너무 창피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님이. 알려드려야 되겠다. 혹시 모르시면 또 실수를 하셔서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빴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어머니와 나의 관계가 피할 수 없는 것까지 가면 어머니나 나나 손해인데 얼굴 보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전화로 1시간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또 했어요. 대든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대드는 톤으로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 톤이 지금 배드는 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드는 톤 아니고 강의 톤으로 네가 이렇게. 나를 갖다가 아니 근데 저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저는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옳고 그름 나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너무 모를 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걸 너무 다 봤다 보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밟잖아요. 밟는데 계속 밟히잖아요. 그곳을 계속 밟아요. 근데 안 밟히는 며느리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런 며느리는 거기 못 밟아요. 그래서 밟히는 며느리만 계속 밟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는 시어머니의 배설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도 다음 해야 주 돼. 주제는 저 무서운 며느리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참으시면 참기는 어떻게 결혼 생활은 90~100살인데. 시어머니가 아주 건강하십니까? 양홍경 씨는 참는 것이 맞다. 네, 좀 네. 참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댁 그 시어머니의 이 심리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대현 소장님. 어쩌면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얘 밥 먹었니? 정말 좋은 뜻으로 말했을 수 있어요. 근데 워낙 이쪽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심지어 그 말조차도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고부 갈등에 대해서 이게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 생기는가 제가 또 연구를 해봤더니 차를 운전을 하는데 왜 깜빡이를 안 켰어요? 그러면 답은 대부분 깜빡 잊었어요.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가 아프시대요. 그 말에 나오는 의도, 안 나오는 말이 뭐냐면 뒷사람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은 그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정답은 사실은 남편이 아내 편을 들어주면 되거든요. 아내 편을 든다고 해서 어머니랑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부인한테 나 어머니 때문에 진짜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안 변하니까 너 정말 내가 미안하고 너가 너무 힘든 거에 대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했다 정도라도 해야 된다. 네, 그게 안다. 중요하죠. 네. 예, 양소영 변호사. 만약 이혼 소송을 만약 준비한다면 시어머니로부터 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든가 이건 참고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시어머님이 하신 거는 언어 폭력입니다. 네 탓이다. 모든 게 다 네 잘못이다. 이거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거든요. 부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면은 충분히 있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위자료까지 받으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마무리를 해서. 그 얘기 하시라고 오늘 모셨습니다. 예. 법적인 것도 좀 체크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떠세요? 오늘 저 사연 주시고 어렵게 참 자리까지 하셨는데 마음이 좀 어떻게 좋아지셨어요? 어때요? 말씀 잘 들었고요. 도움 많이 됐고 그리고 그냥 참으라고만 하는 남편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좀 내 아픔을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알아달라고 얘기 좀 더 하고 싶고요. 박수로 좀 격려를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